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한 두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AP시스템 나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구리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전선주들이 힘을 받고 있죠.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SP소프트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가온전선이 18%대, AP시스템은 19%가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마이크론과 반도체 HBM 제조용 듀얼 TC본드 타이거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을 살펴볼 텐데 친환경, 디지털, 선박 기술 검증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화시핑이라는 이름의 해운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공시도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조선 해운주가 고환율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중에 탄력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9% 가까운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시스템은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서고 있는데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적극적인 주주 친화적 정책에도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19% 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는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달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빌드 2024 연례 컨퍼런스를 통해서 신규 위도우와 클라우드 AI를 공개한다라고 하지요. SP소프트는 상장 자금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코파일럿의 라이선스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장 후반에 크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전선 등 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AI 등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등이 겹치게 되면서 비싸진 구리 가격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겠다는 전망에 힘을 받게 되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18%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맨 위 한미 반도체부터 한번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어떤 게 편하세요? 한미 반도체부터 볼게요. 네. 자, 원체 이제 요즘 한미 반도체 뭐 대장이죠. 마이크론이랑도 손을 잡았다고 하고 그냥 뭐 이쪽 중대형 반도체 쪽에서는 이만한 게 없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한데 원체 이쪽에 자금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2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지난 작년 한 11월부터 해서 횡보세 계속 유지하다가 거의 작년 8월부터 횡보세였죠. 유지하다가 본격 상승이 나온 거죠.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 삼성도 약간 좀 HBM 하이닉스 쪽 HBM 좀 시끄럽고 삼성 좀 물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불타면서 막 불어올랐던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보셔야 될 것은 외인들은 최근에 이제 한미에 대해서 약간 매도세가 좀 많긴 했거든요. 예, 근데 기관들이 그 물량을 잡아주긴 했지만 약간 애매해요. 전체적으로는 외인과 기관들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뱉어내는 듯한 모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원체 조금 대장격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조금 무너지지는 않는 흐름이고요. 매출 확대 포인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신고가 패턴으로 계속 가는데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다른 것보다도 21선 라인은 지키면서 반등이 한 번 있었어요. 3월 달에. 잘 아실 거예요. 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이번에 우선 삼성과 하이닉스 이슈 받고서 한 번 더 갈 거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뭐예요? 잭슨왕, 엔비디아에서 잭슨왕이 삼성전자 이슈 한 번 더 갖고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슈가 터진다면은 다시 한 번 가거든요. 거기 자체가 피날레는 아니고
한 번 더 움직임을 주는 시세 분출이 나오는데 제가 2분기까지는 어찌됐든 얘도 같이 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미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게 에코프로도 이전에 보시면 계속 올라가다 결국 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었던 것처럼 한미도 지금 작년부터 워낙에 핫한 종목이잖아요. 작년 1월 달에요. 10,000원대였어요. 10,000원 초반대. 11,000원 이때였는데 지금 14만 원대 한 14배가량 올랐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공매도 타겟이거나 뭐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보시고 3분기까지는 IT 이런 중형주, 대형주급들은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특별한 걱정 없다. 우상향 계속 나오고 21선을 급격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시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다음은 우리 강사님께서 꼽아주실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순서대로요. 자,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이 뭐 고환율 수혜주로도 묶이면서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요즘에 이제 그 한화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좀 신경을 쓰는 듯한 큰 사건이 있었죠. 하나 이제 회장님이 야구장을 갔어요. 6년 만에. 예. 아마 이제 류현진 투수가 와서 그런가 싶지만 의미가 있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그룹사 전반에서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고 더 이상 바닥은 지키면 안 된다. 반등의 실마리를 만들어보자. 약간 좀 이런 모습들이 저는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인들이 어딘가요? 하나는 방산 라인이라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 가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이쪽 라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솔루션이 아직 죽어있긴 하지만서도 한번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지금 뭐 사업구조 재편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그룹 전반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 전반이 돈 되는 사업으로 빠르게 재편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화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한화도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네, 그래서 하나 지주사도 같이 보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뭐 오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반등 포인트가 좀 돌려 세워서 이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인 고점 라인 3만 원대 돌파 가능성은 우선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매도보다는 뭐 시장이 괜찮다면은 3만 원 돌파하면서 그 다음 시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홀딩해 보시고 뭐 빠지더라도 별로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자. 만약에 돌파한다면 저 위에 보이는 뭐 4만 원대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먼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3만 원 돌파하면서 3만 1,000원대, 2,000원대 가는지부터 체크하시고 대응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이 좀 뒷받침돼준다라고 한다면 3만 원 돌파 시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고요. 만약에 3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AP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52주 신고가 좀 새롭게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타이밍을 노려서 지켜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이게 그 OLED 관련해가지고 뭐 ICD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핫했다가 떨어지고 그 YMC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고 하긴 하는데 이게 AP 같은 경우도 가는데 이게 좀 재밌게도 뭐 유리기판 이슈 맞춰가지고 OLED 관련주들이 같이 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갔단 말이에요. AP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같은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갔어요. 이슈가 받으면서 갔는데 차트를 크게 펼쳐보니까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2021년부터 해서 20년, 29년 과거치의 데이터를 보자면요. 고점 영역으로 우리가 고민해볼 자리가 어디부터냐면 3만 원대 위부터가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왼쪽 라인에.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았으나
매물벽 자체가 언제부터 19년부터 라인을 보자면 약간 살색으로 되는 게 매물벽인데요. 굉장히 두터운 라인으로 가장 두꺼운 라인이 현재가 부근부터 3만 원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3만 원대 이상 가면서 3만 2천 원대까지 가줘야 이게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 구간대부터 해서 AP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은 굉장히 이쁜 라인으로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추이를 지켜보자면 고점 라인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다음 주에 떨어질 가능성이 우선 꽤 있어요.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좋긴 하지만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올려치지 못한다면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신규적인 접근은 절대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단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27,000원대 잡으셨다면은 바쁘시더라도 종목의 하락 흐름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처하셔야 돼요. 아셨죠? 매물벽이 두껍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은 수익 실현을 하시던 빠르게 빠져나오시던 이렇게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P 시스템은 매물벽이 원체 좀 두텁다 보니까 더 추가 상승을 노리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고요. 다음 주 개장 이후에 주가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응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P소프트인데 오늘 5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입니다. MS 관련주로 지금 묶이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AI 관련, 뭐 클라우드 이슈 관련해서 SP소프트가 상한가를 갔고요. 상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었어요. 조정 받고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다시 한 3월 달 중반부터 해서 계속 횡보 유지하다가 오늘, 네, 드디어 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봉상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뭐 이슈가 터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조용히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1시쯤부터 해서요. 이런 상승이 나와요. 쫙 말아 올려지는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꽤나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시면은 쭉쭉 말아 올려지면서 갔어요. 재밌는 거래량이 포착이 좀 됩니다. 거래량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시자면 올려지고서 털고 나갔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계속 그냥 매집의 흔적이 계속 있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까지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이 추이 자체가 상승 쪽 분위기가 더 탈 가능성이 높고 분위기상 보자면 요날처럼 될 것도 같아요. 요날. 2월 마지막 날부터 해서 다음 날 3월 4일 갭으로 뜨면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우선은 분봉상을 보니까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은 좀 됩니다. 그래서 SP소프트를 만약에 오늘 장중에 따라가셨다면 편하게 아마 홀딩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기분 좋으셨을 건데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해서 우선 볼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상승을 주면 월요일이나 갭으로 뛰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한 2만 2, 3천 원대부터 해서 뭐 좀 많이 가준다면은 전고점의 돌파 시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초에. 그래서 우선 저는 SP를 만약에 보유 계신다면은 매수 잘 하셨고 홀딩을 좀 더 하시고 가보자 의견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대응 잘 해보세요. 네,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음 주 초까지도 노려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방금 전 분석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가온존손이 나와 있는데 구리값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구리값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AI 테마로 묶이면서 올랐다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가온존손은 우리 강사님께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AI 테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구리값 차트 일어나는데 보시면 야금야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게 이때가 2020년도 때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이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전고점 자리가 이제 여기까지 열려 있긴 한데 만까지 열려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봉 상황이고요. 추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자, 강원전선 쪽으로 가봤을 때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주였습니다. 올려치고 빠지는 모습이었지만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네, 양봉 상황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전체 차트 펼쳐볼게요. 네, 보시면은 조심해야 될 가격 자체가 여기 라인이었죠. 여기 라인 35,000원대, 뭐 3만 후반대였는데 전고점 자리 뚫으면서 갔어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뭐 아무도 못 막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장대 양목 뜨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 안 빠지지도 않았고요. 4만 뭐 예를 들면 3,000원짜리가 깨면은 약간 좀 불안불안하기도 했고 바로 전 고점이었었던 4월 9일 날 고가가 41,700원인데 이 자리도 안 깨면서 그냥 가버렸거든요, 오늘.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다음 주 초에. 근데 거기가 이제 끝자락일지 모르겠어요. 추이는 더 봐야 돼요. 더 당겨볼까? 고점이 있나? 아, 고점 있다. 있네요. 2007년도 고점이 있네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오래된 자리라서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매물벽이 있긴 한데 강원이 꽉 차면서 출발하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상에서 오늘 그 종가 라인을 잡아볼게요. 아, 약간 있긴 있네요. 근데 이 물량이 방해가 될까? 수치상으로는 한 7, 8%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굳이 안 빠질 것 같은데 거래량이 오늘 터지면서 갔거든요. 보시면 터지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선 홀딩 하시되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경 올려치는데 만약에 뭐 듣도 보통 물량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다 느낌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팔아 싶으시면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분봉상 보더라도 막판에 또 내려오다가 올려놓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매도세가 좀 있긴 했는데 다시 받치는 모습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좀 봐야 되진 않을까. 근데 이게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 막판에 이렇게 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런가 싶기도 한데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올라갈 가능성이 어쨌든 절반 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고 꺾인다 싶으면은 빠르게 대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만 더 보시면 어떨까? 이 정도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요, 구독!